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심야 택시 요금이 오릅니다. 요즘 밤마다 택시 잡기 어려우신 분들 많으셨죠? 정부가 전국 대도시에서 밤마다 벌어지는 이 택시 전쟁 해결을 위해 스마트폰 앱 택시 호출료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내년 2월부터 택시 기본 요금이 오르기로 돼 있어서 이를 고려하면 밤 시간대 기본 요금 10,000원이 넘게 되는데요. 또 사흘에 한 번 쉬게 돼 있는 개인 택시 부재도 50년 만에 없애고 법인 택시엔 파트타이머 기사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심야 택시 사정은 나아질 수 있겠지만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걸로 보이네요. 자세한 소식은 팽재용 기자입니다. 현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택시 호출료는 최대 3,000원입니다. 이마저도 앱 운영사가 많은 부분을 가져가 기사들 몫은 너무 적다는 불만이 높습니다. 정부가 심야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달 안에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호출료를 최대 5,000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기사들의 수입 증대를 위해 호출료의 기사들 몫을 늘리는 방안을 앱 운영사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수입을 늘려주는 대신 강제 배차, 목적지 미표시 등의 장치를 둬 승차 거부도 막을 계획입니다. 단거리 호출은 회피하는 그러한 부작용을 막고 단거리 호출에도 응답하는 택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호출료에도 탄력을 붙였던 것입니다. 택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1973년 도입된 개인 택시 강제 휴무제인 부제를 이달 안에 해제하고 택시회사 취업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또 기사들이 원하면 수익이 높은 심야 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법인 택시 파트타임 근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심야 택시 사정은 나아질 수 있지만 물가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 등 전국 각지에서 추진 중인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실행되면 내년 2월부터 서울의 심야 택시는 할증을 더하면 기본 거리만 가도 11,000원 넘게 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심야에 운행하는 올빼미 버스를 확충하고 수도권 지하철도 코로나19 이전처럼 새벽 1시까지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지난 1일 국내 입국자의 PCR 검사가 폐지된 데 이어 오늘부터는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접촉 면회가 최근에 다시 금지된 건 재유행이 확산하던 지난 여름 7월 25일부터였는데요. 비접촉 면회만 가능했지만 이제 각종 방역 지표가 호전되면서 다시 대면 접촉 면회가 허용이 된 겁니다. 어제 하루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6,000여 명으로 이틀째 10,000명대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소식은 김민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6,423명입니다. 이틀 연속 10,000명대로 한 주 전보다는 22,000여 명 감소한 규모입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도 점차 줄어 어제는 353명으로 일주일째 300명대를 보였습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적은 19명입니다. 지난 1일부터 국내 입국자의 PCR 검사가 폐지된 데 이어 오늘부터는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재개됐습니다. 여름채 유행이 확산하던 7월 25일 접촉 면회가 금지된 뒤 비접촉 면회만 가능했지만 각종 방역 지표가 호전되면서 다시 대면 접촉 면회가 허용된 것입니다. 다만 지켜야 할 조건들은 있습니다. 면회객은 사전에 예약해야 하고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합니다. 면회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음식물 섭취는 금지됩니다. 필수 외래 진료 때만 허용됐던 입소자들의 외박, 외출도 4차 접종을 마친 경우 등 일부에 한해 허용됩니다. 방역 당국은 방역 조치들이 차츰 완화되곤 있지만 향후 유행 상황 등에 따라 다시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1일부터 실시된 독감 무료 예방접종에 지난달 29일 기준 대상자의 20%가 접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점과 비교하면 접종률이 약 2배가량 뛴 것으로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 유행할 수 있다는 트윈데믹 우려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내일부터는 생후 만 6개월에서 13세 이하 어린이 중 1회 접종자와 임신부로도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확대됩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에 대한 우려가 컸었죠. 그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전기차 강자로 부상한 현대자동차그룹이 당초 IRA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예측 나왔었는데요. 실제 미국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9월 전기차 판매량 급감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주요 입법 성과로 널리 홍보하고 있는데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타격은 당분간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김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한 달간 미국에서 팔린 아이오닉5는 1,306대, 8월보다 14% 줄었습니다. 기아 EV6도 8월과 비교해 22%나 감소했습니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 약 1,0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한 달간 미국 내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량이 지난해 9월보다 각각 11%와 6%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IRA 시행 시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오닉5와 EV6는 전량 국내에서 생산한 뒤 수출되는 전기차로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IRA는 지난 8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 후 공포해 곧바로 시행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산업부와 외교부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미국의 IRA 관련 대책을 촉구해왔지만 아직까지는 돌파구를 찾지 못한 분위기입니다. 더군다나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IRA를 주요 입법 성과로 널리 홍보하면서 현대차 그룹의 타격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예 조항이나 아니면 특례 조항을 당장 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 빨라도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유예 정도를 받는다면 가장 효과적인 결과가 아닌가.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IRA 공개 후 정부가 약 2주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에 대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인지 시점이나 대응 강도에서 우리가 앞서 있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혁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죠.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가해자 중 실형이 나온 비율이 4건 중 1건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70건 중 약 23% 수준인 16건만이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벌금형이 약 37%,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40%를 차지했습니다. 아직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그에 따라 솜방망이식 처벌이 잇따르고 있어서 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다가 아버지에게 폭언과 폭행 피해를 보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 씨는 오늘 오전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과 대질 조사를 위해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을 했다가 참고인 신분으로 온 부친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호흡곤란 증세로 실신해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박 씨의 법률 대리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지는 추후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경찰에 밝혔습니다. 앞서 박수홍 씨가 수십 년간 자신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친형을 고소했고 이 친형 박진홍 씨는 지난달 13일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슈5였습니다.